네,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치 사다리 기획하기에 대해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가치 사다리는 퍼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선은 가치 사다리를 알려면은 어떤 퍼널을 사용해야 될지 그 퍼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 교육에서는 가치 사다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퍼널의 종류와 맞게 또 나의 비즈니스를 적용하여 또 실전까지 해보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가치 사다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가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퍼널 종류, 초보자들이 구현할 수 있는 세 가지 퍼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퍼널을 기준으로 본인의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 사다리를 그려 오시고 다음 주에 교육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퍼널 마케팅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러셀 브루슨의 마케팅 설계자에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퍼널을 기준으로 이번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퍼널은 잠재 고객을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먼저 획득을 한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확인해서 세일즈 프로세스로 전달을 시키고, 그렇게 상향 판매를 하거나 직접 판매를 통해서 결국에는 매출에 기여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치 사다리입니다. 고객들이 처음 왔을 때 일단은 가장 부담 없이 무료 상품을 통해서 나의 브랜드를 노출시키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부담 없이 상품에 구매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 고가 상품이나 더 비싼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는 게 이 가치 사다리인데요. 러셀 브루스는 사업에 있어서 가치 사다리는 사업 계획이라고 말하고, 가치 사다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사업가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는 것뿐이라고 해서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가치 사다리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B2C에서 사례를 보면요, 무료 스케일링으로 일단 고객을 유입시켜서 간단하게 저렴한 미백 상품으로 고객에게 간단한 결제를 유도하고 나서, 그리고 고가형 치아 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하관, 안면 성형이나 이렇게 고가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퍼널로 짜서 보통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퍼널을 짤 때는 우선은 가격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 리드 퍼널, 보통 리그 마그넷이라는 걸 쓰는데요. 전자책이나 무료 기프트를 통해서 우선은 고객들의 DB를 획득하는 것이 유입 퍼널 중에서 이 리드 퍼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언박싱 퍼널의 경우에는 일단 제품을 받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뭔가 책을 산 다음에 컨설팅이나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그런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장바구니에서 뭔가 산 다음에 그와 관련된 다른 상품을 사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웨비나로 세일즈 할 수 있는 것은 통상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리고 적게는 한 10만 원 이상의 상품들은 프리젠테이션 퍼널을 활용하는데요. 강의에서 보통 1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있는 강의 서비스들은 보통 웨비나와 같은 프리젠테이션 퍼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사실 프리젠테이션 퍼널은 온라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미나장으로 모으거나 아니면 사업 설명회에 모으는 것들을 대부분 프리젠테이션 퍼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00 이상의 고가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니즈를 체크한 이후에 전화 퍼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퍼널과 언박싱 퍼널, 프리젠테이션 퍼널, 전화 퍼널,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초보자가 여기에 있는 퍼널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퍼널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퍼널의 종류는 책에 나온 것만 해도 열 몇 가지가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활용하지 않는 퍼널까지 따지면은 거의 한 20종이 넘는 퍼널이 있는데요. 우선 이번 교육에서는 딱 세 가지 퍼널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드, 잠재 고객을 마그넷, 자석처럼 빨아들인다고 해서 리드 마그넷 퍼널. 그리고 지난번 교육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웨비나와 같은 퍼널이 잘 적용되는 지식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지식 창업 같은 경우에는 웨비나 퍼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청서 퍼널 같은 경우에는 고가 세일즈에 많이 적합한데요. 신청서 퍼널을 하는 목적은 고객사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 니즈를 증폭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세일즈를 극대화하기 전략인데요. 우선 이 3개의 퍼널만 알더라도 초기 사업자들이 완벽하게 내 사업을 알릴 수 있는 퍼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퍼널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리드 마그넷 퍼널입니다. 간단하게 무슨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주게 되면은 자료를 발송하는 이런 형태의 퍼널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많이 씁니다. 네, 어떤 책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이메일을 써라 라고 해서 해외에서 쓰는 리드 마그넷 퍼널의 예시고요. 전자책을 출간해서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자책을 신청하라 라고 해서 유입 퍼널로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목차 작성해서 네, 당신이 저자가 돼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나름의 공략집 같은 거를 이렇게 드렸던 사례가 있고요. 사실 이런 거는 만드는데 오래 걸리진 않아요. 기본 지식만 있으시면은 보통 만드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총 57페이지 전자책을 만들었었고요. 꼭 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초보자분들은 한 10페이지 내외로 인사이트를 주는 것도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이런 전자책이 있다라는 거를 좀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웨비나 퍼널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등록을 시킨 다음에 웨비나 강의장에 와서 그 다음에 신뢰를 쌓은 다음에 세일즈를 하는 건데, 웨비나 퍼널 제가 활용했던 사례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페이지들을 좀 만드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4월달에 했던 웨비나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꼭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소재나 랜딩 페이지에서 내용을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꼭 하지 않으셔도 되고, 광고 소재에서 푼 다음에 바로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 웨비나 퍼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별도의 등록 페이지를 만들어야 좀 효율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웨비나를 진행할 때 미프지로 줬었던 공략집인데요. 제가 진행했던 웨비나는 구글 SEO 관련된 웨비나였고, 이렇게 미프지를 PPT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 PPT로 할지 전자책으로 할지 워드로 할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소스 중에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소스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구글 SEO 관련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네, 이런 내용들을 쭉 PPT로 만들어서 이렇게 뺐거든요. 그래서 미프지라는 게 사실 규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있는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었고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쉽게 미프지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있으면은 소재랑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가장 먼저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소재를 기준으로 미프지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던 사례를 그대로 전달 드리고 이거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첨부 파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퍼널 같은 경우에는 고가 같은 경우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200만 원 이상 컨설팅 기반으로 진행되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에 필요한 단서들을 모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 퍼널을 쓰는데요. 신청서 퍼널이 쓰실 분들은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사전에 잘 체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는 있어서 리드 마그넷으로 리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신청서 퍼널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바로 신청서 퍼널을 활용하실 수 있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신청서 퍼널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리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후속 퍼널로 시퀀스 퍼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퍼널로 들어온 이후에 고객들의 거래 니즈에 따라서 거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런 후속 퍼널들을 만들어 주는데, 우선 이 후속 퍼널이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얘기했던 리드 퍼널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널에서 첫 번째 유입이 되더라도 고객의 온도에 따라서 차가운 고객이랑 뜨거운 고객이 있거든요. 그 고객들의 사이에서 우리는 고객들을 뜨겁게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한 번에 이런 퍼널들을 다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간단하게 웰컴 메시지라고 하는 단 한 번 딱 처음에 나갈 그 메시지만 기획하는 걸로 과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